출근 전 시간을 이용하자. 최수미. 새벽형 인간.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 작가 김태광의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하루 24시간 중에도 우리에게는 자투리 시간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아침에 자투리 시간이 가장 많이 남는다. 이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요즘에는 밤과 낮이 많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 저녁에 자는 게 그렇게 아까웠다. 그렇다고 그 늦은 저녁까지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책을 읽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거저 TV를 본다. 늦게까지 보는 TV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늦게 자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다. 늦게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이 바쁘다. 시간에 쫓겨 차분히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더라도 출근 전까지 TV를 봤다. 참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때 사이쇼 히로시의 아침의 인간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나도 당연히 이 책을 읽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하고 있었다. 새벽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옛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남들보다 빨리 일어남으로써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부터 책을 새벽부터 읽어보자고 결심했다. 그리고 실행해 보았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잠이 깨지 않아 책을 보는데 눈이 감겼고 정신이 몽롱해서 집중이 되지 않았다. 습관이 들지 않았어였다. 우선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졸면서도 책을 읽었다. 이럴 때는 책에 코를 박고 자기도 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어갔다. 책 읽는데 집중이 되기 시작했다. 새벽에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하루의 시작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침에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읽었던 책 내용을 꼭 씹으며 출근길에 사색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책의 내용과 하나가 되면서 나의 생각들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하루의 시작을 행복감으로 시작하니 당연히 하루 종일 좋은 기분을 유지했다. 컨디션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새벽을 여는 것은 나에게 차츰 플러스가 되는 삶이 되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새벽 시간을 활용하게 되었다. 새벽에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침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손정의, 데일 카네기, 벤자민 프랭클린 등이다. 이들은 모두 독서광이다. 이들 중 책을 읽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특히 아침에 책을 읽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잘 알려진 독서광이다. 자신의 성공 요인도 책을 읽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왜 아침 독서를 취향할까? 하루 중 아침은 가장 집중력이 좋을 때다. 아침에 책을 읽게 되면 저녁에 책을 읽는 것보다 집중력이 2~3배가 좋다고 한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가 뇌의 흡수력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꼬리 당긴 법칙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의식이 깨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꿈을 생생하게 그리라고 한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리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광들은 하나같이 아침에 책 읽기를 추천한다. 새벽에는 진정한 몰입 독서가 가능하다. 읽는 대로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읽고 나서 여운도 오래간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일찍 자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아침에 1시간을 허비하면 하루 종일 시간에 쫓기게 된다. 내가 경험을 해봐도 그랬다. 저녁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고 몸이 지치게 된다.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읽던 책이 너무 재밌어서 늦은 밤까지 책을 읽기는 했지만 집중도 면에서는 아침에 책을 읽는 것이 기억에 더 많이 남았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책을 읽는 것이 이해가 됐다. 몰입도가 가장 좋은 시간에 책을 읽어야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방향 등을 설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하루의 시작도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다. 아침에 출근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일의 시작도 여유롭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 새벽에 책을 읽게 되면서 인생을 생산적인 삶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습관이 되기까지가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보다 빨리 하루를 맞이하면 어떤 이들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자신이 관심이 가는 분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체력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더 공부할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맞게 새벽을 활용할 수 있다. 마스야마 시노스케의 아침 30분 독서의 내용이다. 저자가 한 권의 책을 출판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면 그 책에는 저자의 10년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출근하기 2시간을 이용해 책 한 권을 뚝딱 읽어낼 수 있다. 새벽이나 아침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으면 저자의 10년치 삶을 순식간에 살아보게 되는 것이다. 저자가 겪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삶을 맛보면서 그의 지식과 지혜, 경험 등을 더 빨리 더 강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나서 하루를 독서로 시작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말이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한 법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무나 소중한 새벽 시간을 허무하게 소비하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알차게 채워보자. 분명 그에 합당한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자. 독서에도 방법이 있다고? 책은 꼭 많이 읽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읽은 책의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국, 북송, 중기의 유학자 정의의 말이다.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학생, 직장인, 어른들, 어르신들까지 누구 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공부방을 다니느라 바쁘고 직장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늘어나는 업무량을 해내느라 바쁘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들을 하느라 바쁘다. 또 요즘 어르신들은 놀면 뭐하나 싶어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소일거리 등을 하시느라 바쁘다. 이렇게 바쁜 요즘 세상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모두가 책을 읽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집에 들어오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책을 손에 잡을 수가 없다. 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다. 자기계발서에 눈을 뜨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변하며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책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책을 개걸스럽게 읽었다. 나의 가방에는 항상 책이 들어있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오늘 읽지 않더라도 내 곁에 책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갑자기 읽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책을 한번 펼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했다. 그래야만 한 권을 다 읽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스스로의 뿌듯함도 있었지만 주변의 반응도 싫진 않았다. 오늘 읽은 책을 하루 이틀 만에 다 읽고 다른 책을 읽으면 나를 대단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언니, 어제 읽은 책 벌써 다 읽었어? 책 팀장, 벌써 다른 책 읽는 거야? 전에 책 다 안 읽었지?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는데 그렇게 빨리 읽어? 나는 내심 이런 말들을 즐기기도 했다. 어떨 때는 얼무감에 더 빨리 읽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읽을 책과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아지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책들을 읽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책만 읽고 싶었다. 그래야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하기 힘들었다. 주어진 하루 24시간과 1년 365일을 시간 날 때마다 잠을 줄여가면서 읽어야만 했다. 한때는 속독법을 배우고 싶었다. 어떤 이는 속독으로 한 권을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에 읽는다고 한다. 대단하다 싶었다. 이렇게 속독을 하면 적어도 하루에 2, 3권은 거뜬히 읽어낼 것 같았다. 그런데 왠지 내키지는 않았다. 그렇게 속독이 되면 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더 많은 책을 읽고는 싶었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속독이 아니었다. 나는 책을 손에 한번 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다. 책이란 본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정성껏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책을 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게 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제한된 시간에 책을 읽어야 하는데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빨치독이 좋은 이유. 나는 지금 책을 쓰고 있다. 책을 쓰기 위해선 나의 주제와 관련된 경쟁 도서들을 많이 읽고 파악해야 한다. 경쟁 도서는 한두 권만으로는 안 된 일이다. 이지성 작가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경쟁 도서를 100권 정도 읽는다고 한다. 100권, 엄청난 양이다. 물론 항상 책과 함께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내용을 빨리 간파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시간은 돈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다. 책을 모두 읽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책을 다 읽으려면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나는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방법이 있다. 바로 책을 읽을 때는 발췌독을 하는 것이다. 발췌독이란 책의 일부분만 발췌하여 필요한 것만 읽는 독서법이다. 내가 발췌독을 알게 된 것은 정 소장의 몸값 높이는 독서의 기술을 읽고 난 후다. 그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응?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면 책의 내용을 다 파악하기 힘들 텐데 그렇게 읽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에 시간이 무한정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발췌독을 해야 한다고 나의 첫 번째 책 퇴근 후 1시간 독서법에서 말했다. 특히나 실용서나 자기계발서들은 무조건 발췌독을 해야 한다. 발췌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책의 목차를 보고 필요한 부분만 읽는 방법이다. 둘째, 목차를 보고 느낌 가는 대로 읽는 방법이다. 셋째, 각 꼭지별로 마지막 결론만 읽는 방법이다. 나는 맞다 싶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책을 읽는 습관을 생각해봤다. 나는 책을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야만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 소장님의 책을 읽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주로 읽는 책들은 실용서나 자기계발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소설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까지 소설처럼 실용서와 자기계발서들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소설이 아니었다.
나는 또 책을 통해 한정된 시간 안에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내가 즐겨보던 작가 김세혜 유튜브가 있다. 그녀는 책을 소개해주는 북튜브다. 매일 거의 다른 책들을 소개해준다. 어느 날에는 한 구독자가 채팅창에 이런 질문을 했다. 작가님은 책을 참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책을 읽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요.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책을 소개해주는 북튜브도 시간을 벌고자 필요한 부분만 읽는 발췌독을 하고 있었다. SM 바하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아무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은 무리다. 부담감에 책 읽기를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발췌독은 시간이 없어서 책 읽기를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책 읽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다. 책의 목차 부분을 펼치고 내가 마음 가는 부분 먼저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많이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이것이 바쁜 현대인을 위한 진정한 독서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책을 펼치고 느낌 가는 목차대로 책을 읽어보자. 목차 부분을 다 읽게 해도 시간이 없다면 내가 마음이 가는 목차 부분을 찾고 마지막 결론 부분만 읽는 것이다. 결론에서 저자는 진정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정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마음 가는 목차를 고르고 결론 부분만 읽는 방법을 택하자.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독서는 가능하다. 필요한 부분만 읽었을 때 무엇이 느껴지는지 알아보자. 그 느낌이 바로 책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질문하는 독서를 하자. 부자들의 독서법. 스스로 공부하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그런데 그 끊임없는 변화는 모두 질문에서 시작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어느 누군가의 질문에서 시작하여 현실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민족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나라가 없는 민족임에도 가장 부자인 민족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의 거부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금융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금융을 비롯해 정, 재계, 문화, 사업 전반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떻게 나라가 없는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민족이 될까?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만의 특별한 교육 철학이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특별하다. 이들의 일상은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대인의 비율은 무려 약 22.5%에 달한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영향력을 떨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질문의 힘이다. 유대인들은 자녀의 질문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며 논리적인 사고를 유도한다. 심지어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물어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가? 내 경우만 해도 질문을 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 집에서 어른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뭔 말이 그리 많으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 몰라 하면서 질문을 차단하는 삶을 살다 보니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본인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핀잔을 주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휩싸인 듯이 이야기한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질문에 취약하다.
질문을 하면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이 강해서인지 질문 자체를 거부한다. 4대 성인 중 질문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식 수업으로 유명하다. 이 소크라테스 수업은 무엇인가? 주로 문답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다. 이것을 문답법이라고 한다. 문답법과 반어법과 삼파술의 단계가 포함된다. 학습자의 무의식적 무지에서 의식적인 무지까지 이끄는 것이 반어법의 단계이고 의식적인 무지에서 합리적인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삼파술 단계이다. 소크라테스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유도했다. 이 질문의 힘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는 상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에서도 수업이 끝날 때쯤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질문 있는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다. 혹시 선생님이 지적해서 질문을 시킬까봐 더 무섭다. 혹시 누구 하나라도 질문을 하면 눈총의 대상이 된다. 빨리 수업이 끝나기만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질문으로 수업이 늦게 끝나게 된다면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은 더 짧아지기 때문이다. 학교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질문을 하면 바보로 여겨지기도 한다. 질문을 잘못하면 스스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질문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질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에 인색하다. 질문하는 독서는 의식을 확장시킨다. 이런 습성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어진다. 나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책을 읽을수록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게 진실일까? 이 방법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 책은 저자의 인생을 통한 경험과 지혜가 담긴 것이다. 배울 점은 많다. 하지만 정답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이지 그것만 정답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에게는 맞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다. 저자의 생각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해서 나의 생각을 다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독서가 될 것이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으로는 자신의 의식 수준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질문을 해야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지금의 상황, 지식, 의식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총백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질문하는 책 읽기는 나의 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왜 질문하면서 책을 읽어야 할까? 질문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유용한 효과는 무엇일까? 질문은 바로 사고의 힘을 길러준다.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한다. 생각을 자극한다는 것은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다. 질문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면서 활발하게 사고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창의성이 생겨난다. 질문 없는 창의성은 없다. 또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질문을 하면서 읽게 되면 나의 생각이 깊어지면서 정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저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저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질문하는 책 읽기만 한 것이 없다. 책의 유익함과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하면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책 읽기가 되는 것이다.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읽게 되면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책의 내용을 고민하고 사색하게 되면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저자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더 빨리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나는 브래더포처드의 메신저가 되라를 읽고 있다. 책은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자질이라고 말해준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로 그것이 앞으로 내가 나아갈 분야가 되고 그때 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보는 것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그것을 찾았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조언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나의 경쟁자들은 누구인가? 내가 그 경쟁자들과 차별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책은 1인 지식 창업을 준비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한다. 이렇듯 책을 읽게 되면 반드시 질문을 하고 생각, 즉 사색을 해야만 한다. 질문하는 독서만이 나를 진짜로 성장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질문하고 사색하는 독서로 나를 성장시키자.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태양이 있는데 질문을 통해 이 태양을 떠오르게 해야 한다.